네. 저 영상이 공개된 전후로 아하.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우리는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이런 거 할 말 네. 많잖아요. 첫 소식, 장경태 민주당 의원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당장 충격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거. 엄청납니다. 예. 뭐 민주당의 이런 성범죄 논란 예. 잊을만 하면 재발을 하고 있어요. 음. 정당이 자정 능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분들에 이어서 또 소소한 뭐 작은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장경태 의원의 이 논란은 조금 더 충격적이었어요. 예. 충격적이었고 이미 1년 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이 뒤늦게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고소를 예. 고소장을 직접 접수를 한 거 보면 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또 심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조직적인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예.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예.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오랫동안 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오래갈 이슈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민주당 내 역학관계하고 또 관계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시선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취재 좀 했습니다. 일단 그 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모 의원실에 근무하는 여성 비서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국힘은 아니고 장경태 의원과 가까운 의원실 사람들의 회식 자리였는데 이게 지난해 10월 있었던 일입니다. 일부 언론사 그리고 유튜브 등에 피해자 지인 등을 통해서 제보가 됐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 사건인데 당시에는 피해자가 보도를 원치 않아서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서 보도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영상 저희가 좀 캡처한 건데 그 해당 장면이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이러면서 그 아마 이제 남자친구로 보입니다. 네. 피해자의 남자친구. 예. 저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장경태 의원의 이 논란은 네. 저 영상이 공개된 전후로 아하.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도 어제까지만 해도 허위고 무고다라고 예.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입장을 낼지 아마 입장을 안 낼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이고 예. 이 혐의 자체가요. 음. 준강제추행이에요. 준강제추행. 이게 예. 보면 어떤 거냐면 심신상실 음. 이게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서 어떤 추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금 우리 사진에서도 저렇게 봤지만 예. 이제 뭐 이 피해자가 네. 약간 좀 과도한 음주로 약간 뭔가 약간 음.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네. 어떤 성추행이 일어난 것 아니냐 예.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제 고소장이 제출이 된 거고 전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 다 연관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인이 네. 이런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장경태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아하. 왜냐면 그 자리에는 다 이 여성의 지인분들이 있었고 예. 남자친구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이 있고. 예. 근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업장에 CCTV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피해자와 그 주변 분들의 진술이 대부분 이제 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시 CCTV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저 남자친구가 이 저런 행동을 했다. 저는 굉장히 저게 이제 저 여성이 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고 네. 근데 여러 논란이 있어서 저 남성이 저 여자친구를 찾으러 막 다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딱 갔는데 장경태 의원이 불미스러운 행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영상까지도 촬영이 된 거고 그래서 저기서 이 뒷덜미를 잡으면서까지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뒷덜미를 잡으면서까지 아이고야.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저 정도로 남성이 거칠게 항의를 한다. 예. 우리가 보통 이 여자친구가 직장 관계자들과 저녁을 먹을 때 네. 웬만한 일이 있어서는 예. 직장 상사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직장 상사에게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도 뺏으니까. 뺏지니까 예. 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나설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결정적인 것을 목격을 했다는 건데 이 전 사진 있잖아요. 예. 이 전 사진을 보면 영상이 쭉 나왔는데 예. 전 장경태 의원의 저 왼손 예. 저 왼손이 향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아. 그러면 이 저풀 영상이랑 이 모든 게 예. 제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 왼손이 과연 어디로 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저런 것들이 이제 조사에서 굉장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참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 얘기하면 빼박 아닌가. 뭐 너무 결정적인 것들이 많이 뭐 며칠 하루 만에 모든 게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아우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일단 있는 사건이고 네. 또 워낙에 민감한 사건이니까 피해자의 신원은 좀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항거 불능 상태였다라는 게 고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고소를 결심했다라고 피해자 측이 이제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 측 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더 찾아볼게요. 장경태 의원이 요 사진, 요 영상이 보도가 되기 전에는 허위다, 무고다 하고 또 입장을 밝혔었어요. 글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게 문장 우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 다시 띄워주세요. 문장 하나하나 좀 다시 띄워보면은 문제의 목적어가 약간 빈약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기사 쓸 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허위 무고 고소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문장이 되는데 문장이 약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이 마음이 급했었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근데 장경태 의원의 어제 이제 언론과 만나서 했던 얘기 네, 그리고 이 대응 또 네. 이런 이 본인이 이제 SNS에서 입장을 밝힌 이런 모든 것들이 네. 2차 가해 그 자체예요. 아 그렇죠. 네, 2차 가해 그 자체고 네. 혐의를 뭐 부인을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예. 뭐 그러나 이 그 과정에서 이 성범죄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대응을 했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초에는요 이 피해자 여성의 신원이 특정되지가 않았었어요. 직업이. 그래서 어떤 직업인지가 특정되지 않았었는데 네. 장경태 의원이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아 맞아요. 뭐 국회 뭐 비서관 이런 식으로 너무 그것을 본인이 특정을 했고 네.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나는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명을 하느냐 이거는 그 비서관한테 가서 확인해봐라 그 남자한테 물어봐라 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첫 대응이 솔직히 우리가 이런 사건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을 보도하다 보면 취재하다 보면 이게 애매할 때는 일단 조용하게 있는 게 제일 최선의 대처인데 어저께 장경태 의원이 뭐라고 했냐 딱 보도가 시작이 되니까 당시 비서관들과 회식 중 잠시 다른 자리로 메뚜기 뛰었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이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비서관, 뭐 해당 여성의 의원실 이런 표현이 좀 나오고요. 지난해 말 여성 비서관이 이 건이 보도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먼저 말했던 상황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고소를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대응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뭐 며칠 안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참 이게 얄궂은 운명인 게 이게 장경태 의원이 그 친청계 청래단 뭐 이렇게 부르죠. 청래단으로 불리고 서울시당위원장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 이거 어떤 자리입니까? 아 굉장히 민주당은요 예. 서울 내 의석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뭐 많은데 이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건 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여러 기초 뭐 여러 단체장도 있고 기초의원도 있고 네. 많은 분들의 공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여러 사람들의 이제 비례대표 네. 후보 선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한 자리이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지금 재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재선인데 서울시당위원장을 이렇게 맡을 수 있었다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정청래 대표나 여러 가까운 사람들의 후광이 없었다면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 지방선거 공천도 여기서 상당히 입김이 강한 자리인데 장경태 의원이 막 적극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를 초기부터 도왔고 측근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윤리감찰단의 이제 정청래 대표가 바로 지시를 했어요. 참 이 지시 자체가 굉장히 좀 공허해요. 공허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청래 대표 취임한 이후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최강욱 아 전 의원, 예. 그때 뭐 조국 예. 조국 혁신당이 여러 성범죄 논란 때 예, 2차 가해 발언을 했었잖아요. 예. 날라갔죠. 예. 윤리감찰단 이제 바로 즉각 지시한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 이후에 또 누가 있냐면 이춘석 예. 의원 있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주식하다 걸려갖고 이분도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서울시의원도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조직적으로 무슨 관련 단체 동원해서 뭐 이렇게 좀 미리 입당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 긴급 지시하겠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뭐 제대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 뭐 이분들이 탈당을 하면서 스스로 꼬리를 뭐 그런 많이 식으로. 잘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장경태 의원도 결국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하. 결국에는 과거에 김남국 의원도 탈당하고 그랬죠. 무마가 됐고 예. 지금은 대통령실이라는 막강한 또 권한을 가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꼬리를 자른다면 이번 사안만큼은 굉장한 역풍이 불 거예요. 아 역풍 분다. 저는 굉장히 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민주당 의원실에 있는 직원분들이에요. 예. 민주당이 말하는 형 동생 하면서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꼬리가 자른다고 잘려지겠습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좀 결단을 제대로 해서 예. 이 읍참마서 가지 않으면 예. 본인의 향후 행보에도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꼬리 자르기 행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비를 해서 네. 철저하게 이거 좀 진상 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탈당할 거로 보신다 이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어제 영상이 나왔잖아요, 밤에. 예. 그리고 후속 보도가 좀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 분이 변호인을 또 선임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변호인이 어제도 많이 입장을 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여러 조사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영상도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장경태 의원이 또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하고.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내란몰이를 해서 이 내란 프레임으로 지방선거까지 가기를 그렇죠. 원해요. 예. 예. 근데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 이슈가 분산되고, 그리고 이 성범죄 논란 자체가 굉장히 휘발성이 있고 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소재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경태 의원이 아까 이제 서울시당위원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천만의 꿈 경청단이라는 또 조직이 발족을 했단 말입니다. 당원 중심 뭐 정당 운동한다 하면서 이제 천만의 꿈 경청단이라 그랬는데 저 사진 좀 당겨 주시면은 옆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있고 바로 오른쪽에 장경태 의원이 있습니다. 옆에는 뭐 전현희 의원 등등이 있는데 여튼간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가장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또 다른 사진, 요거 말고 또 다른 사진도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정청래 대표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름도 좀 의미심장해요. 경청단, 청단, 청단, 홍단, 청단,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디테일 조금만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목할 부분이 참 많은 게 우리가 이제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짐작 정도, 예측 정도, 관측 정도 하는 정도인데 그간 민주당 전례를 보면은 워터마크가 좀 있잖아요. 네. 장경태 의원이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견제를 생각보다 더 강하게 했습니다. 한 20살 차이 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게 상당히 강하게 견제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민석 네. 총리가 예.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김민석 총리 주변 분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이 하고 있고 거기보다는 이제 당 대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 관련 이슈에 지속적으로 참전하는 이유는 네. 존재감을 부각하고 어떤 강성 지지층에 지속적으로 본인을 소구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네. 출마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 경쟁 구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네. 정청래계의 이런 장경태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예. 김민석 총리 나오지 말고 그 국정에 전념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이 받아들여지는 네. 사람에게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럼 아니 네. 내가 안 나가겠다고 네.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근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나가도 내가 안 나가는 건데 넌 뭐야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거예요. 근데 왜 아니 뭐
편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네.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예단을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또 받아들여지냐면 네. 이 서울시장은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서 예. 정청래 사람을 안 칠 거니까 아. 친명계는 좀 빠져.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경태 의원이 약간 조금 너무 그리고 아직 이 지방선거 판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장경태 의원이 너무 섣부르게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의 마음에 네. 마음 한켠에 네. 분노의 싹을 틔운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어요. 네. 당연히 국정에 전념해야 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 나오지 말라식으로 김민석 총리는 뭐 서울시 이슈에 뛰어들지 말고 그냥 다른 일이나 해라 뭐 이런 건가요? 아저씨 하던 거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떤 민주당의 공세 수위, 민주당의 어떤 전략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한 2주 정도 1인 1표 이슈로 당내에서 열심히 달렸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속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청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요. 일단은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자신의 또 가장 핵심 측근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장경태 의원이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 입은 상태고, 근데 과거 발언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과거에 표현이 좀 강한 표현들이 많았어요. 뭐 빈곤 포르노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 또 아시죠? 뭐 빈곤 포르노라고 했고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 사진 관련해서 발언에 포르노라는 발언을 쓰느냐라고 또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구의 또 전임이죠. 민병두 의원도 미투 논란으로 공천이 배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역사가 돌고 도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또 장경태 의원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동에게 환영 나온 화동에게 볼 뽀뽀한 걸 가지고 성적 학대다라고 또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MBN 뉴스네. 이번에도 MBN에서 처음 보도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리고 국힘이 머리에 포르노 생각밖에 없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은 말로 하는 건데 말로 하는 건데. 장경태 의원이 주목받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단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것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본인에게 모든 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요. 이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이 장경태 의원 지역구에 원래 있었던 민병두 의원도 이 성추행 논란으로 결국에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왜 지금 이런 게 터지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은 억울하다,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왜 갑자기 이런 게 터져서 내가 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장경태 의원 측과 장경태 의원도 본인이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조금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이 사실이 알려진 게 굉장히 좀 공교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25일에 이 사건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가 됐습니다. 고소가 됐고 26일에 이제 사건이 이첩이 된 거 아니에요? 이첩이 됐고 27일에 보도가 됐다. 그러니까 26일에 서울 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여청계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계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27일에 보도가 됐다. 와, 이렇게 빨리 배당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이 빛의 속도로 보도가 된 거예요. 빛의 속도로 보도가 됐고, 우리 짐작해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MBN이 경찰 보도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보도도 혹시나 경찰 쪽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기자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볼 여지가 굉장히 있죠. 너무 빠르게 이게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너무 빠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루트는 두 가지잖아요. 경찰이 직접적으로 흘렸거나 그래서 이 사실이 보도가 되게끔 경찰이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현역 국회의원의 여당 의원의 이런 논란을 경찰이 임의로 흘렸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래서 추측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수위 조절 잘하시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의 꼬리를 무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조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고소장이 접수되고 이틀 만에 보도가 나오지? 그럼 이거 뭔가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국민의힘도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스피드가 안 나냐고 좀 네.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라 뭐 사실관계 규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 여파가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참고로 지금 서울 민심이 비등비등하잖아요. 네. 비등비등하고 시장 후보군 중에서는 지금 국힘 후보군들 지지율이 또 높게 나오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네.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다른 후보군들도 지금 지지율이 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조사에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조사들이 뭐 다수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여러 후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논란이 좀 불고 있지만 뭐 민주당에서는 이 9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아하. 후보가 예. 9명 정도가 되고 있고 예. 너도 나도 나가겠다고 아하. 하고 있고 예. 뭐 민주당은 지금 너무 많이 출마자가 많아서 뭐 지도부가 지금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 법사위에서도 지금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가겠다고 하는 예. 상황이에요. 아하.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번에 정청래 룰 있잖아요. 예. 정청래 룰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1대1 때문에 주목을 못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게 그게 있어요. 이 너무 많은 후보가 난립을 하게 되면 권리당원 100%로 컷오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9명의 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권리당원 100%로 이 사람들을 컷오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어떤 개딸로 명칭되는 네. 많은 강성 지지자들이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와 여러 곳곳에서 강성 발언들이 쏟아지는 것이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원내 지도부조차도 예. 이 법사위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여러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경태 의원 관련된 소식 서울 민심까지 쫙 한번 이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이어가고요. 다른 정치권 소식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됐습니다. 뭐 가결 예상했죠.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최근에 당내 일각의 사과 여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본인들끼리라도 사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에 도움이 될까?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를 앞두고 그게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12월 2일쯤에 이거를 영장 심사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관측을 하시고 있어요. 예. 굉장히 공교롭죠. 예. 그러니까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한 게 3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본회의 의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이 예. 국회로 넘어오고 예.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예. 그럼 빠르게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진행되고 이런 순서인데 예. 민주당이 원하면 본회의는 언제든지 열릴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의도적으로 이런 12월 3일에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회의를 27일로 잡은 것이 아니냐. 저는 굉장히 공교롭지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의사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엄 1년에 맞춰서 이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지도부가 여러 고민이 있는 지점이에요. 네. 왜냐면 계엄 문제에 대해 사과 문제도 어떤 영장은 당연히 기각이 될 텐데 예.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에 따라서 또 네. 뭐 여러 가지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일단 기각이 됐으면 이걸로 또 판이 확 바뀐다 그런 네. 관측이 나오고 사실 법조계에서는 저도 많이 물어봤고 저희 뭐 출연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사람들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장 발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혹시 또 모르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네. 사법부 압박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 사정수 영장 내용만 보면 예. 굉장히 뭐 구멍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공모를 이 사전에 계엄을 공모했다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공모했는지 제대로 예. 적시가 안 돼 있고 또 표결을 방해했다고 그 혐의가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누구 표결을 방해했는지 누가 표결에 방해를 받았는지를 특검이 특정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이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보여질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 될 텐데 네. 그러면 그 기각이 됐을 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이 프레임을 전환하고 반격을 하고 이것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격 프레임 세게 짜야죠 이거. 근데 네. 지금은 너무
내부에서 이제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그러니까. 두고만 논란이 이뤄지고 있어갖고 좀 아쉬운 대목이 있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의원 100지명에게 의견 수렴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당원들이 많이 반발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좀 짧게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거의 매일 다룰 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기각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은데 이건 이 정도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항소 포기. 검찰에서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항소 포기했습니다. 이거 뭐 항소 포기하겠어라고 했는데 진짜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항소 포기하고도 욕먹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오늘이 민주당 의원들 구형하는 날입니다. 네. 정말 민주당 의원들 구형하는 날 하루 앞두고 항소 포기를 했다. 박주민, 박범계 의원 등등 10여 명이죠.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은 징역형, 실형 구형하고 그때 나경원 의원 징역 1년인가 2년인가 구형했잖아요. 구형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여당 같은 경우에 이거 벌금형 구형하라고 이거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벌금형 구형할 것 같잖아요. 근데 참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네.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예. 정치적 이렇게 해석이 붙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런 결과 이제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또 네. 아니 민주당은 형량을 더 낮게 이 선거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네. 비춰서 예. 국민의힘은 징역형 나오고 벌금 더 세게 나오고 민주당은 더 이거 낮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이제 이 검찰이 이번 항소 포기로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정치 검찰이란 걸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 셈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서 본인들이 내세우던 논리와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본인들이 그때는 선고가 구형량의 3분의 1이면 예. 3분의 1이 어디서 나온지도 본인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예, 그렇죠. 3분의 1이 안 되면은 통상적으로 항소를 한다, 포기한다, 여러 가지 얘기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내려온 건데도 본인들이 항소를 포기한 거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사건은 항소 포기를 안 해줘? 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를 검찰 스스로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면죄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검찰이 이런 일까지 하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다른 두 번째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요거 네.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받고 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전략을 좀 잘 짜고 있어요. 이거 잘 짰어요. 잘 짜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선고가 되고 네. 그때 많은 언론의 질문이 이 나경원 의원에게 항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 질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대응을 했던 게 검찰의 어떤 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항소 포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 등등이 예. 항소를 했어요. 예.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결정을 추가로 좀 받아보고 검찰을 좀 더 궁색하게 만든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항소 이게 포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이 덫을 놓고 기다리다가 예. 상대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는 검찰을 좀 더 예. 궁지를 몰고 있는 것이고 예.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 네, 지금 중요하죠. 국정조사도 어제 저녁에 이제 민주당이 받느냐 마느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기다리다가 네. 민주당이 특위를 받지 않는다면 법사위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오케이를 하겠다. 오케이. 예. 이 얘기까지 갔어요. 네.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럼 전체 조건 다 없애고 그냥 하기만 합시다. 법사위에서. 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적의 숨통을 조여가는 거였죠. 이거 오랜만에 전략 좋았어요. 그러니까 덫을 넣고 상대방이 어떤 딱 그 덫을 안에 들어오면 예. 또 다른 걸 제시하고 그래서 예. 궁지를 몰아가서 예. 결국에는 이 여론전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가불기라고 하거든요. 네. 가드 불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민주당이 처음에는 특검 가자, 국정조사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래 가자. 가자. 니네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법사위도 가자 이렇게 했더니 좀 나경원 간사 선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법사위로 가자 이러면은 과연 무슨 말을 그러니까요. 할까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드 불가 기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8시를 잠깐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앞부분에 그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좀 자세히 다뤘거든요. 짧게 여기서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한 30초 정도만 다시 한번 다뤄보자면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 좀 올려주시면은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터졌습니다. 지금 논란이 터졌는데 사진들, 뭐 영상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목덜미가 이렇게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을 통해서 잡히는 그런 영상까지도 퍼지고 있다라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친청 핵심 인사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청전쟁으로 불리는 여당 내부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때 서울 민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2부에서도 조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갖고 다시 한번 이쯤에서 강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민찬 부위원장 가시기 전에 환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환율 주식. 요즘에 난리죠. 국민들 사는 게 팍팍한데 또 국민을 탓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환율 오른 게 국민 때문이다라고 풀이가 되는 그런 대목인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환율이 오른 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네. 미국장에 투자를 해서 지금 환율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나요? 예. 근데 그게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예. 어떤 쿨하다며 해외 투자 유행처럼 몰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아니 국민들은 미국장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막혀 있죠. 그렇죠. 뭐 제 내 집 마련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장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심하고 예. 부양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다 벼락거지 되게 생겼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여러 군데 투자처를 찾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여러 이런 투자의 꿈, 네. 이런 이 재산 상승의 이 축적의 꿈을 왜 이런 식으로 유행처럼 따라가는 그런 어떤 청년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네. 그리고 이 구윤철 부총리도 굉장히 또 논란의 발언을 또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럼 미국장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과세를 더 하겠다는 할 수도 있다. 예. 그거 저는 이게 협박이에요, 협박. 그러니까 구윤철 이 부총리가 예. 과거 부동산 논란 때도 이렇게 했었어요. 어허.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대선 기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 더 올라가면 모든 수단을 쓰겠다. 너 세금. 예. 세제 정책도 쓸 겁니까? 예. 아예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거의 지금 국민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네 세금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장 빨리 빼.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환율 좀 낮아지게 할 거야. 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 고위 당국자들이 예. 해야 할 일은 아니죠.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를 유행처럼 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게 내국인에 의해서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뭐 쏠림 현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게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 부동산을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투자처가 있다면은 해외 주식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생에서는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게 불가하니까 아니 해외 주식이라도 해보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유행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차라리 정부도 저는. 그렇고 고위 당국자들이 네. 내 탓이요, 내 책임입니다. 네. 이 얘기를 너무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좀 실패하거나 예. 국민들에게 민생에 좀 불안이 야기되고 네.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예. 책임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네. 그런 발언이나 모습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민찬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기는 잘 크고 있죠? 아유 뭐 뒤집기에 성공해서 뒤집기 성공했어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요즘 열심히 매일매일 실시간 뒤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뒤집기. 예. 감사합니다. 잘 자라고 있어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이 나라의 동량이 되기를 바라.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민찬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예.